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드는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원기 111년 2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원기 111년을 맞아 직원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원불교 봉공의 미래를 주제로 제8차 봉공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원무들의 서원과 실천을 다지는 원무 정기훈련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원광학원 산하기관들은 베트남 건터시를 찾아 합동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양주 교당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새해 직원총회를 통해 교단의 중심으로서 맡은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중앙총부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교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지난달 26일 중앙총부는 새해 직원총회를 열고 공부, 봉사, 교화하는 중앙총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반복해 챙기고 되새겨야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정산종사 법어를 인용하시며 중앙총부는 교단의 심장부라며 심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온몸을 살리듯 중앙총부 역시 쉼없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중앙총부는 사람의 심장부와 같아서 수족인 각 지부를 통례하는 것이니 거리의 원근과 친불친의 국한을 벗어나서 자신의 수족같이 아끼고 살피는 것으로서 중앙총부의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에 총부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정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총부는 교단의 심장부다 하는 한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모두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중앙총부의 모습으로 공부하는 낙원 공동체, 봉사하는 중앙총부, 교화하는 익산성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교화하는 익산성지를 강조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화이고 전법성지인 익산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여신 뜻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부터 이 전법성지에서 개교 정신을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여신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화하는 성지가 갖는 마지막 사명이죠. 제가출과 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법이 건네져야 됩니다. 전법 성지의 역할입니다. 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총부를 다녀가는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총부는 이번 직원총회를 계기로 교단의 심장부로서의 책임을 다시 새기며 공부와 봉사, 교화를 실천하는 중앙총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공의 의미를 되짚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제8차 봉공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술 발전과 기후 위기 속에서 봉공이 일상 속 실천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학술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원불교 봉공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제8차 봉공학술대회가 중앙총부 법운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불교 봉공의 미래를 주제로 봉공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일상 속 실천 사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봉공의 역할을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회사에서 중앙봉공회 전시경 회장은
본공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공익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본공의 뿌리를 되새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아본공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비우고 공익심을 키워나가는 신앙과 수행의 길이며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보온행인 것 같습니다. 교리적 뿌리가 단단하게 우리들한테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본공은 흔들림 없는 일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임진흥 교무가 원불교 본공사상의 교리적 구조와 본공의 일상화를 주제로 본공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넘어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임을 강조하며 신앙과 수행, 실천이 일상 속에서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 사막과 본공은 어떻게 되느냐? 사막 공부가 심화될수록 자연스럽게 공익을 향하게 됩니다. 왜? 정신 수양을 하시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지죠. 자, 그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은 뭐가 되느냐? 자타의 국한이 없어지는 본공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냥 공변된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간직하게 돼요. 자, 사리연구는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공변되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공의 길을 알게 되죠. 작업지사는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대로, 내가 깨우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공을 실현해 가는 겁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에서는 본공의 정신을 현장과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동그라미의 구두선 교무는 정산 종사님의 유촉을 바탕으로 본공은 특정한 봉사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공동체 전반에서 인류의 고통을 덜기 위한 삶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군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이인성 교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개인의 무력감을 공공의 효능감으로 전환하는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본공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실천적 힘이 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이은수 교수는 본공이라 쓰고 깨달음이라 읽다를 주제로 본공은 이론이나 의지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삶 속에서 체화되는 수행의 과정임을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네, 원불교에서 본공회라는 조직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으로 경험이 된 것까지 가는 순간을 좀 멘토처럼, 스승님처럼 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도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이 좋은 것을 전수받아서 이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번 제8차 본공학술대회는 원불교 본공이 시대와 사회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확장돼야 할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논의된 성찰과 제안들이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져 원불교 본공이 사회와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원무들의 수행과 역할을 점검하는 원무 정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무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수행법을 실습하며 원무로서의 마음가짐과 실천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원기 111년 원무 정기 훈련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무는 공부와 사업이 출중한 원성적 정 5등 이상의 거진 출진이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재가 교역자를 말합니다. 원무들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좌선과 행선 등 일상 수행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에서 공부와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훈련 둘째 날은 원무 활동 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마음 공부 사회화를 위한 마인드 가이드 특강과 실습 회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종법사님 신년 할애와 훈증,
원무 활성화 세미나가 이어져 원무 역할에 대한 점검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원예와 싱잉볼, 연부를 통한 정신수양 프로그램과 소감 나눔이 마련돼 하루의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총부 예회를 참석하고 훈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행과 공부, 나눔이 어우러진 집중 일정 속에서 원무로서의 서원과 실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다진 마음 공부를 바탕으로 일상과 교화 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원광학원 산하기관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진료에 나섰습니다. 병원 설립 이념인 재생의세 정신을 해외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건터시 남건터대학교 병원을 찾아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의료 봉사는 한국대학 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5학년도 동계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남건터대학교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건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의약품 나눔이 이뤄졌습니다. 봉사에는 원광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해 약 3,000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일영 원광대학교 병원장은 이번 봉사는 병원 설립 이념인 재생의세 정신을 해외로 확장한 것이라며 남건터대학교 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의료 역량 강화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학원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의료 나눔 활동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주 교당이 오나붑 취약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나눴습니다. 남양주 교당이 지난달 27일 오나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나붑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흥진 남양주 교당 교무와 교도들이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남양주 교당은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120만 원 상당의 즉석식품을 후원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오나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오나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나눔을 계기로 종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취약계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연계 등 지역 중심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흥진 교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은 원불교가 꾸준히 실천해온 가치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교당의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복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렵고 낯선 기술로 인식되던 인공지능을 놀이로 풀어낸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세대가 함께하는 AI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마련한 피지컬 AI 세대공감 놀이캠프가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놀이캠프는 전북을 거점으로 제주와 강원을 잇는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해 AI를 놀이로 경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캠프는 원광보건대학교 XR 스페이스룸에서 시작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로봇 조작과 드론 체험, 생성형 AI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몸으로 익히고 함께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AI 콘텐츠 체험과 함께 부모 대상 AI 시대 공감 토크가 열려 AI 환경 속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대화로 풀어가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가족이 함께 경험하니 공감이 깊어졌다며 캠프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은 이번 놀이캠프를 통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 교육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경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힌 이번 시도가 지역 기반 교육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4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희생됐습니다. 사고 발생 49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발생 49일째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 4대 종교계가 함께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희생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건설 현장의 안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행사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으로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4대 종교 대표들의 추모 의식과 유가족 인사, 헌화순으로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광주 전남교구 교무진이 참석해 천도 의식을 거행하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우리는 그저 안전한 광주에 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추모사를 전하며 건설 현장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추모제를 통해 희생의 아픔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한국 고유의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과 통찰의 가치를 되짚는 특별한 명상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K전통문화학술원이 주최한 AI 시대 K명상과 통찰 워크숍이 지난달 31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고유의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한 통종교적, 통문화적 명상체계인 K명상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적 사유와 정신적 균형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빛과 소리, 향기와 동작이 어우러진 실천 중심의 명상 프로그램과 함께 차 명상과 바느질 명상, 향 명상, 싱잉볼 명상 등 다양한 수행 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명상 앱 제작 시연을 통해 전통 수행과 현대 기술의 접점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좀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K전통문화학술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를 계승을 하면서 학술적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명상 수행을 통해 관계 회복과 내면의 평화, 심신의 균형을 도모하며 AI 시대의 인간적 성찰과 영적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전통 수행의 현대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주요 행사와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26학년도 1학기 2차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입학생 90% 이상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원불교 학과에 입학하는 교도에게는 수업료 50%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교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기 111년 어린이 법회책 하늘사람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회책은 월간 교재 12권 구성으로 법회 식순, 교당 예절, 대종경 이야기,
정전 공부 등 어린이들이 원불교 교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한 해의 소중한 교재인 만큼 많은 교당에서 신청해 어린이 교화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원기 111년 경기 인천교구 회장단 훈련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를 주제로 회장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원기 110년 교구 교화 정책 이행에 대한 리뷰, 각 교당별 교화 사업 및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경기 인천교구 교도회장단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원불교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가 주관하는 회원 상생과 평화 통일을 위한 3.1절 산상기도가 3월 1일 전국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전 인류의 상생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에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의 참석 바랍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발전과 홍보를 위한 제11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단 안팎의 재능 있는 인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원불교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과 대종경 불지품이며 단편 영상과 창작성가,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3월 16일에 발표됩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갈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매거진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 공부로 감사와 보은하는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